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1인당 팀즈 미팅이 148%, 채팅이 45%, 문서는 66%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난달 발행한 업무 동향 지표에 따라서 나타난 데이터고요. 하이브리드 업무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적 업무 규범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이후에도 관리자의 80% 이상, 직원의 70% 이상이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한 근무를 유연제 근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모든 조직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새로운 운영 모델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직장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은 앞으로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근로자들의 입사와 퇴사, 그리고 근속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원격지에서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대면 경험과 원격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워크랩의 사이트에서 좀 발췌를 해봤고요. 그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개인 업무 공간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산만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고요. 모바일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 업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떨어져 있는 구성원들 간에 연결을 유지해서 소통하고 협업하고 미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이나 워라밸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와 현재 상태를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휴식도 취하게 되고, 또한 관리자들은 이런 업무 환경에 대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필요한 협업 도구들을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권고사항을 좀 마련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근무가 확산되고 비대면 업무 처리를 위한 협업 도구의 도입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도입,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업무 경험에 혁신을 꾀하게 되는 그런 디지털 워크가 부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컨텐츠 작성하고 영상 회의를 하고 문서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과업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매우 필요한 도구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이런 항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오피스 365의 많은 기능들, 그러니까 오피스 365, 쉐어포인트, 팀즈, 플래너 등, 여러 부분에 걸쳐가지고,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통합협업 툴인 팀즈를 출시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업무 소프트웨어인 오피스 365, 아웃룩, 원드라이브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정부에서도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응 가능하게끔 하는 협업 도구를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돼 있어서 저희 이제 고웍스 솔루션과 더불어 오피스 365를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직까지 그 수요기업 선정이 되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고웍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오피스 365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필요한 협업 도구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응해서 디지털 업무 워크플레이스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를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웨비나에서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크게 이제 5가지 요소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미팅하고 연속성 있게 자료 관리를 하고 스마트하게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원격으로 협업하면서 간단하게 보고하고 끝내는 그런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미팅하기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미팅하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많은 온라인 회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얼마만큼 생산적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 시나리오별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제공했고 오늘 웨비나 후반부에는 좀 데모 형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모든 참석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거나 회의를 마친 후에 후속 조치도 좀 불분명하고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회의는 했는데 공유되는 컨텐츠는 없다거나 준비되지 않은 참석자들 그리고 회의 도중에 일어나는 방해 요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어떤 업무들 미팅이 이제 실행되는가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다는 회의는 다자간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자간 일반적인 미팅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사내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고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원격이 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오며 가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행위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좀 보면은 다자간 미팅일 경우에는 다수의 참가자가 대면 미팅을 통해 가지고 대면 미팅과 온라인 미팅을 혼합적으로 좀 진행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 미팅에 대한 사전 준비, 의견 교환, 지시와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미팅 중에 발생을 할 것 같고 또 후속 미팅이 마무리되고 나면 후속 조치 사항도 아마 발생하는 그런 미팅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에 의한 일방향 미팅들이 좀 미팅의 형태를 좀 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가하고 그 모둠형 형태로 이 분임 토의 같은 그런 수업 형태도 있을 것 같고 수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과제나 설문조사를 이루어지고 교육 내용이 공유돼야 되는 그런 사내 교육 형태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1대1 미팅이나 채팅, 미팅 등을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고 그 다음 이제 필요할 경우에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 그 다음 정기적이다기보다는 비정기적인 형태가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한 그룹별로 몇몇 인원들이 참여해서 그룹 미팅이나 그룹 채팅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미팅 시나리오로 되는 미팅을 좀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미팅이 일어나기 전에 미팅을 하기 전, 미팅하는 중간 그리고 미팅 이후에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미팅 전에는 참석자를 초대하고 각자의 참석자별로 일정을 조회하고 회의실을 예약하고 또 과거 미팅 내용들을 검색하고 실행 내용을 확인하고 또 미팅에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배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미팅 중간에는 본사, 지방, 해외에 대한 원격지들, 그 다음에 직원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고객사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팅들이 끝나고 나면 미팅을 하고 나면 회의록도 만들어야 되고 배포해야 되고 액션 아이템을 정리하고 담당자를 배정하고 또 진행 상태를 확인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팀장이나 임원 보고까지 끝나는 그런 내용들을 거치게 되고 또한 이에 대한
그 이행 점검을 위한 후속 회의 일정들이 아마 잡힐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미팅 경험들이 디지털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미팅 단계별로 디지털 기반의 행동을 좀 디자인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회의실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미팅하고 끝나면은 미팅 정리하고 마무리 짓던 이런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도구와 환경들도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팅 전과 미팅 중, 미팅 후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를 정리하고 활동을 재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즈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미팅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팅을 하고 있는 중간에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위해서 채팅을 한다거나, 또한 미팅 전 자료를 공유하고 혹은 미팅 이후에 자료를 공유하는 미팅 자료 공유 기능이 있을 거고요. 미팅 중간에는 여러 이제 화이트보드를 통해 가지고 수기로 회의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또한 어떤 전달 사항이라든가 협의 사항들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회의록을 이제 수기로 정리한 다음에 배포하는 정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미팅 노트를 그 자리에서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 미팅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서피스 허브를 비롯한 스마트 미팅 장비들과 연동을 통해서 스마트 미팅을 구현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서피스 허브 같은 장비들을 보게 되면은 4K를 지원하는 카메라, 그다음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한 자유로운 필기 기능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필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자칠판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각의 그 서피스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미팅 환경에 매우 적합한 형태의 장비와 장치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 온라인 교육에 팀즈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에는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공유하고, 참석자를 신청하고 초대하고, 공지사항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교육 중에서는 컨텐츠를 공유하고 교육을 녹화하고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교육을 전달하는 부분,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발표자와 참가자의 권한을 구분해서 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회의 방해, 교육 방해 등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질의응답이나 반응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대단위 교육이 실행될 때 소규모 모둠 수업을 위해 가지고 브레이크아웃 기능을 통해서 소규모 미팅 기능으로 브레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후에는 퀴즈나 설문조사, 교육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강의 자료에 대한 공유라든지 불참자를 위한 녹화본 공유, 그 다음 과제 제출과 과제에 대한 확인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라이브 이벤트 기능을 통해 가지고 대단히 이제 교육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를 현재 이제 라이브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 E3 플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쓰시고 계신 분들은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웨비나 플러스 기능을 통해 가지고 웨비나를 기획하고 손쉽게 웨비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 페이지, 참석자 확인 등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나 퀴즈 같은 내용들을 공유하실 수 있고요. 브레이크아웃 미팅을 만들어서 전체 메인 교육 이외에 소규모 분당 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분임 토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1대1 혹은 소규모 미팅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재택근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의 관계나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하고요. 공간이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는 근무 시간 내에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메신저나 전화, 뭐 즉시 응답이 가능한 상태로 좀 공유해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 중에서도 작은 소통이라도 간에 계속적으로 인터랙션을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조금 고립감이라든지 이런 원격 근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로감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이나 1대_n 기능을 통해 가지고 팀원들 간의 업무라든지 피드백, 의사소통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대1이나 소규모 상시회의 같은 경우들은 즉각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채팅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음성 미팅이라든지 화상회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모임 시작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기능은 팀즈뿐만 아니라 아웃룩에도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규모 그룹별로 채팅방을 만들 수 있고, 채팅방에서 채팅뿐만 아니라 모임 기능까지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채팅 자체가 이제 좀 활성화되려 그러면은 팀즈 안에서 사람을 추가하거나 검색하거나 그 방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고웍스 조직도 앱을 사용해 가지고 애드 있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사용자를 검색하고 대화를 하고 소규모 모임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됨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원칙을 좀 제시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와 주요 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좀 하라, 이런 레코멘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회의를 계획하라. 그래서 불필요한 목적에 많은 회의들을 좀 지양하라는 게 권고 사항이고요. 이런 원격 업무가 계속됨에 따라 가지고 일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하는 그 경계선 자체가 모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업무와 개인사에 대한 경계치를 설정하고, 매니저들께서는 불완전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해와 수용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휴식도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감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를 통해 가지고 리더들이 이런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업무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와 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2013년, 2015년, 18년,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저희 고웍스 서비스와 더불어 5365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기술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IT는 전담 기술팀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관련된 요청을 직접 처리하고 있고요. 사용하시다가 장애가 발생하시거나 뭐 이런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가지는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고객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자 저희가 SNS 채널들,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실 경우에 저희들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